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강의까지는 이제 2022년 3회 기출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정보처리기사 실기시험 기출문제 2023년 제1회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봅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죠. 그래서 다음 자바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단 출력문에 출력 서식을 준수하라. 자, 이 말은 뜻은 여기에 보시면 ln 프린트 이렇게 돼 있죠. 그죠? ln이라는 것은 이게 프린트 라인이거든요. 라인을 계행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계행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를 출력 서식에 예를 들어서 답이 1, 2, 3이다. 예를 들어. 그런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프린트 ln이기 때문에 1, 2, 3 이런 형태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바로 이게 출력 서식을 준수하시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알겠죠? 일단 그거 알고 봅시다. 자, 지금 한번 보면 클래스 스테이틱이라는 클래스를 그냥 만들었어요. 그죠? 선언했어요. 근데 여기에 멤버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자, 한 놈은 public,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제어자죠. 그리고 int a에다가 20을 넣어서 그냥 i 초기화를 해버렸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b 같은 경우 한번 보시죠. static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 static은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이렇게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크게 여기 상단을 클래스 영역 혹은 코드 영역 혹은 스테이팅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이 이제 얘가 메인 메서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얘는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생성이 안 돼요. 근데 이 static int b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미 4바이트로 자리를 잡고요. 클래스를 생성을 안 하고 메인 메서드를 호출함과 동시에 그래서 여기에 4바이트 형태로 잡아서 b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자, 여기다가 0으로 접근 0으로 초기화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 스테이틱이 붙은 것들은 메서드가 되든 변수가 되든 간에 이걸 이제 정적 변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멤버 변수예요. 이거는 멤버 변수이긴 한데 정적 멤버 변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자 테스트 클래스를 이제 실행 클래스죠. 그죠? 메인 메서드에서 이제 실행을 시키니까 자 스택이라는 공간에 그죠? A라는 놈이 올라가요. 4바이트로. 그리고 여기 10이라는 값을 만들었죠. 네, 저장을 했죠. 그 다음에 static.b라고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자, 왜 이게 가능할까요? 스테이틱은 이미 제가 실행되면 올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정적 멤버 변수는 클래스명.static 변수명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를 생성하지 않더라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2a가 10인데 얘도 이제 10으로 바뀌죠. 대입을 하니까. 맞나요? 그 다음에 static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이 되네요.
맞습니까?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는 생성자가 없는데, 생성자가 없을 때는 스테이틱 클래스 안에 생성자가 따로 없으면 기본적으로 컴파일러가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를 하나 추가를 해 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자, system.out.println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쵸? 자, 여기에서 static이라는 인스턴스를 생성했다. 그러면 이거는 참조 변수예요. 그죠? 그래서 참조 변수 st가 이렇게 있고, 스택에 있고, 그리고 뭡니까? static이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여기에서 A와 B가 있는데, A는 만들면서 초기화가 이루어졌고, 그죠? 20으로. 그 다음에 B는 생성은 돼요. 이렇게. 생성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얘는 이놈의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소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참조 변수를 통해서도 이렇게 접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결코 그거는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얘의 주소를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인스턴스가 지금 현재 이렇게 메모리상에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 프린트 ln이라는 것은 출력하고 계행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B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B에 스테이틱 B에 10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10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static.b뿔뿔 했죠. 후위 증감 연산이 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먼저 하고 이 다음 줄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전이 증감이 왔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B가 지금 현재 10이니까 전이 증감을 하면 11이 출력이 되지만 후위 증감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10으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10이 출력이 됐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 st.b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조 변수 .b 이렇게 해서 접근은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쓰지 말라고 스테이틱 변수들은 스테이틱 클래스명 정적 변수로 접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이 스테이틱은 공유 변수 형태로 많이 쓰기 때문에 참조 변수 점 이렇게 B로 쓰면 이거는 올바른 표기법이 아닙니다. 근데 뭐 일단 이렇게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여기서 1이 증가가 됐기 때문에 얘는 이제 11이 되는 거예요. 그죠? 11이 돼서 11이 돼요. 출력이. 그 다음에 A를 출력하고 있어요. A는 10이죠. 그죠? 그리고 나서 10을 또 출력을 하겠죠. 이거 계행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계행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정답이래. st.a a는 얼마예요? 여기 20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인 거예요. 이게 정답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요? 그래서 요 그림 그리고 전이 증감, 후위 증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스테이틱과 일반 멤버 변수와 정적 멤버 변수와의 차이점, 접근법을 다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였어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답은 10, 11 맞나요? 그리고 10이었고 그리고 20이었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적어줘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진짜 라인 다 띄우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클래스 스테이틱을 지금 정의를 했죠. 을 정의한다. 그런데 거기에는 안에는 뭐예요? 정수형 변수 A와 B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수형 변수 B를 선언하고 20과 0으로 초기화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스테이트 A는 일반 그냥 멤버 변수예요. 이거는 생성자를 통해서 인스턴스가 생성되어야지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런데 그에 반해 B는 앞에 스테이틱이 붙었다. 그죠? 스테이틱이 붙은 정적 멤버 변수가 된다. 근데 이놈은 인스턴스 객체가 생성되지 않아도 뭡니까? 얘는 이미 메인 메소드를 실행하면 바로 클래스 인스턴스 생성을 하지도 않았는데 메인 메소드만 실행을 하게 되면 얘는 메모리 영역의 스테이팅 영역에 위치하고 뭡니까? 프로그램이 종료가 될 때까지 살아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살아 있어요. 살아 있다. 소멸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러한 스테이틱은 스테이틱이 붙은 메소드나 혹은 멤버 변수, 그러니까 멤버 변수라고 합시다. 그래서 멤버 변수들은 접근할 때 클래스 명점 메소드 멤버명으로 접근하면 돼요.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물론 참조 변수를 통해 접근을 해도 되지만 왜 그러냐면 접근을 해도 되지만 이것은 경고가 나와요. 접근이 되긴 되는데 이거는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알겠어요? 이것은 접근해도 되지만 이것은 옳지 않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통상 스테이틱이 붙은 것들은 공유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요 차이점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추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뭡니까? 이렇게 이제 보면 아까 메모리 공간 다 그려드렸죠? 그죠? 그러면 이제 후치 연산을 해서 그죠? 그래서 증감 연산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증감 연산자 지금 B에게 B B 뿔뿔을 했잖아요. B 뿔뿔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이렇게 돼버리면 static.b 뿔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것은 후위 증가이기에 그 해당 instruction 명령이죠. 를 수행하고 그 다음 줄부터 일씩 1이 증가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전이 증감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인스트럭션을 수행하기 전에 미리 증가를 해요. 아시겠죠?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적 변수와 그리고 뭡니까? 정적 변수와 멤버 변수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일반 멤버 변수 알겠죠? 그리고 요렇게 요것들 그쵸? 예, 요거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static.b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뿔뿔 후위 증감하면 그 라인을 먼저 실행하고 10을 출력하고 그 다음 줄부터 11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요거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리고 라인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갱하는 거, 요거, 이렇게 적지 아니하면 틀립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보죠. 자, 어디 갔나요? 2번 문제 왜 제가 지워버렸나요? 예? 2번 문제 제가 지워버렸나? 잠시만요. 제가 지워버렸나 봅니다. 설명을 하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2번이죠. 02 출력 서식을 준수하시오. 이것도 매 똑같은 소리예요. 알겠죠? 자, 2번 한번 보죠. 자, 2번을 보게 되면 다음 C 언어로 구현된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그 실행 결과를 쓰시오. 단 출력문의 출력 서식을 준수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 먼저 봅니다. 자, 캐릭터 문자열 배열입니다. 그죠? 문자가 모이면 문자열이 되죠. 그런데 자바에는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서 문자열을 우리가 쉽게 다룰 수가 있어요.
뭐 스트링 클래스도 있고 스트링 버퍼, 스트링 그리고 빌더 이런 클래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루기가 쉬운데 C 언어에서는 문자열을 다루려면 배열과 그리고 포인터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줄을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배열이죠, 그죠? 그래서 배열명은 곧 주소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메모리 상태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우리가 이거는 스택이라고 보세요. 알겠죠? 스택이에요. 그래서 A라는 문자열 이놈이 배열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각각 ART라는 문자열이 1바이트씩 이렇게 잡혀요. ART. 그런데 제가 지난 문제에서도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문자열의 끝에는 C 언어에서는 항상 널 문자가 온다고 했어요. 문자열의 끝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A가 이 시작 주소가 몇 번째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캐릭터 포인터 타입 P입니다. 그래서 포인터 타입 P. 그죠? 그럼 얘는 캐릭터만 저장을 할 수 있는 캐릭터의 주소만 저장을 할 수 있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P를 현재 널로 값이 없다라는 걸로 초기화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시죠. P에다가 A 주소, 그죠? P에다가 A 주소를 대입을 해서 이거 같이 이렇게 이제 주소가 동일하게 됐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프린트 F에서 %S하고 역슬러시 N이 왔어요. 이게 또 자바의 system.out.println과 똑같은 계획 문자예요. 그리고 나서 A를 출력을 하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S는 스트링 문자열을 출력하는 서식 문자죠. 형식 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printf를 실행을 하면 제일 먼저 A, R, T 하고 계행을 한다 그랬죠. 그죠? 여기에서 계행했죠. 예. 그래서 한 칸 띄우고 이제 내려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printf에서 %C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스타리크 P가 돼 있어요.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여기에 만약에 P가 들어가잖아요. P가 들어가면 여기는 이거는 타입 일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아무튼 P가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거는 배열의 첫 번째 값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어요? 배열의 첫 번째 값. 얘가 지금 이거의 주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간접 참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indirect reference입니다. 그래서 A가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계행을 하라고 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아스타리크 A가 돼 있어요. 맞나요? 배열명도 곧 주소다라고 했죠. 그런데 배열명은 포인터긴 한데 포인터 상수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얘는 A는 오로지 얘만 가르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포인터 변수 P는 이걸 가르쳐도 되고
아니면 다른 거 또 있다면 다른 걸 또 가르쳐도 된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역시 A를 출력을 하겠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또 역시 계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계행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또, 자, 포인터, 주소가 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또 문자열을 출력을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행을 했죠. 그래서 계행을 했는 게 이제 또 역시 A, R, T 이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밑에 또 가니까 계행을 했죠. 여기서.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폼을 돌리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배열이니까 인덱스가 제로부터 시작을 하니까 제로로 초기화를 했고, 그리고 A의 i번째, 인덱스 i번째의 값이죠, 이거는. 그죠? 이 값이 널이 아닐 때까지 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널이 있기 때문에 얘는 널일 때까지 돌겠죠. 그러면서 프린트 F하고 %C하고 A 배열 번호를 인덱스를 줬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행을 하라는 게 없죠. 그럼 그대로 연달아 이어서 ART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이해돼요? 예. 그래서 결국 정답은 이것도 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ART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ART 그리고 ART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어주지 아니하면 정답으로 인식을 안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A라는 배열명, 다른 말로 이거는 주소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포인터 상수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A라는 배열명에 뭘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선언을 하고, 그죠? A라는 배열명을 선언하고, 뭐, RT로 뭐 하는 건데요? 초기화 한다, 그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P라는 포인터 변수를 뭐 널로 초기화를 한다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줄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그쵸? A가 지니고 있는 주소 값을 누구에게? P에게 저장하는 거죠. 주소 값을, 어드레스 값을.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러고 나서 뭐 하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출력을 하죠. 그죠? 그래서 출력을 하는데 첫 번째 할 때는 배열 A를 주어서 이게 주소값을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퍼센트 S라는 형식 지정자는 문자열과 문자열 출력 지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프린트 F에다가 그죠? 출력 함수 프린트 F 함수에 배열 A를 주어서 문자열을 출력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열을 출력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반 P는 포인터 변수 P는 오직 주소값만 저장할 수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22 버전부터 8바이트입니다. 포인터 변수는. 알겠죠? 그리고 얘는 아스타리크 P가 붙으면 되면 바로 뭐? 그쵸? 변수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출력문에서는 아스타리크 P는 첫 번째 배열의 값을 첫 번째 값인 뭐 A를 출력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배열명도 동일하게 포인터 상수니까 아스타리크